북한이 드론으로 공습하면 한국은 막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드론으로 공습하면 한국은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2024년 4월 13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드론 섞어 쏘기를 놓고 북한과 이란 사이의 관계가 주목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한은 이란의 드론으로 한국을 노린 드론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북핵 차석 대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에는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는데요. 이란은 1987년부터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았죠. 최근 이란은 북한과 직거래는 뜸해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껴서 양측의 기술 교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한 역시 도발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쏘는 가성비 전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라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란의 드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로부터 자폭 드론 5기와 정찰 드론 1기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드론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의 기술에 비하면 러시아가 주기도 부담이 덜한 선물이죠. 이렇듯 북한은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를 통해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섞어 쏘는 작전을 구상해서 남한 사회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 방어도 방어지만 드론 방공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소형 드론을 레이더로 못 잡자 국민에게 드론 신고 앱을 배포해서 전 국민을 대공 방어에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식의 민관군 일체형 드론 방공 체계를 구상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북한의 드론은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한국 외교부가 2016년 4월 당시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4년 11월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의 공사와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의 면담 중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무인기 잠수장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죠. 북한은 이후 1980에서 90년대 중국산 디포 무인기를 입수하고 1990년대부터 디포를 기반으로 무인기 개발 및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시리아, 러시아, 이란으로부터 관련 기술과 무인기를 얻어왔고 2012년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김정은이 무인기 시험 발사를 참관했고 군부대 시찰 중 다양한 무인기를 활용해 적 중심 정찰 활동을 강화하라고 언급했는데요. 같은 해 7월에는 북한이 정전 60주년 대규모 열병식에서 각종 미사일과 함께 무인기를 공개했죠. 이렇듯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로 집권한 이후부터 무인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2014년에 무인기를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2014년 3월 경기 파주에서 캐논 카메라로 청와대 및 서울시가지를 촬영한 날개폭 1.9m의 무인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어 같은 달 백령도에서는 니콘 카메라로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의 군시설을 촬영한 날개폭 2.4m의 무인기가 발견됐는데요. 이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캐논 카메라를 탑재한 날개폭 1.9m의 무인기가 발견됐죠. 하지만 2014년에 연달아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는 군용이라 보기에는 처참한 수준이라 취미로 RC 비행기에 카메라를 붙이고 띄운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수준의 무인기가 넘어왔는데 추락하고 나서 발견했다는 점은 한국군의 방공체계가 무인기에 취약하다는 걸 알리는 셈이었습니다. 2년 뒤인 2016년에는 북한이 공격 능력을 갖춘 신형 무인기를 개발해 운용했는데요. 당시 한국군이 파악한 북한의 무인기 종류는 7가지로 약 270기가 운용 중이라 알려졌죠. 당시 새롭게 파악된 북한의 신형 무인기는 수리계로 무기 장착이 가능하며 한국군의 적어도 방공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군사 분계선 인근 지역에 통신 중계소를 증설해서 무인기와의 통신을 여러 군데 중계소에서 이어받는 방식으로 작전 범위를 넓혔습니다. 한국군도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어서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국지 방공 레이더와 무인기를 잡을 레이저 대공 무기를 확보하기로 하고 2015년에는 비호를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과 2017년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죠. 그렇게 5년 동안 잠잠하던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에 무인기 5기를 일제히 남하시켰습니다. 그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았던 한국군은 국지 방공 레이더와 열상 감지 장비로 무인기 5기를 탐지하기는 했지만 격추하지는 못했습니다. 벌컴포는 맨눈으로
식별해야 사격할 수 있는데 포진지에서는 북한의 무인기가 보이지 않았고 비호는 대공포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군의 단거리 방공체계가 무력한 이유는 개발 당시 목표를 무인기가 아닌 프로펠러기나 헬기 등 유인기로 잡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프로펠러기나 헬기는 한국군의 방공체계를 피하려고 저공 비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한국군은 비호와 천호 등 단거리 방공체계를 배치해왔죠. 하지만 유인기보다 훨씬 작고 느린 무인기는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는 물론 여론 자체도 작아서 유인기 상대로 개발된 방공체계는 무인기 상대로는 취약합니다. 결정적으로 비호가 무인기를 향해 대공포 한 발도 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5년간 운용 시스템 구축과 훈련 모두 안 돼 있었다는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고도는 3km, 속도는 시속 100km로 비호의 유효 사거리가 3km라는 걸 고려하면 충분히 격추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육군이 보유한 비호는 167문으로 유효 사거리 3km를 곱하면 길이 501km, 폭 3km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022년에는 무인기를 탐지할 수단은 있지만 격추할 수단을 제때 못 써먹었다는 방공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으로 경공격기, 공격헬기, 전투기가 출격했지만 민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100발 쏘고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프로펠러기 하나 격추하려고 수천 발을 써야 했다는 걸 고려하면 그보다 작은 드론을 격추하기에는 부족한 양이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무인기 5기 중 1기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유유히 날다가 북한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기는 강화도 인근에서 교란 활동을 하다가 레이더에서 신호가 사라졌죠.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5년 전보다 더 정교한 드론을 보유한 걸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은 북한이 수백 기의 드론을 보유한 걸로 추정되며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베넷과 같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드론 위협이 핵과 같은 군사적 위협보다는 테러의 성격을 띈다고 설명했는데요. 북한이 보내는 드론의 전폭은 2m로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의 양은 10kg 정도라 줄 수 있는 피해는 기습 포격에 비하면 미미하죠. 그래서 북한이 드론을 보내는 의도는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고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은 북한의 드론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2023년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밝혀져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군사정보당국은 한국이 북한의 드론에 대응하려면 2022년 기준으로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라 진단했습니다. 아무리 폼이 죽었다지만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3년에서 5년이나 걸린다고 평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이 선택과 집중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대응에 국방비를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014년에 북한의 싸구려 드론이 식별된 후 한국군은 이스라엘로부터 조기경보 레이더를 도입해 2022년에는 드론을 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잡기 딱 좋은 비호가 사실상 5년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 실제 상황에서 전혀 힘을 못 썼는데요. 비호가 실제 상황에서 대공포를 수백 발 쏘고도 북한 드론을 격추하지 못했다면 큰 문제지만 대공포는 불조차 뿜지 못했죠. 그래도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게 총포탄 생산으로 유명한 풍산에서 전방 분산탄을 개발해서 비호에 도입하면 딱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의 게파트 자주 대공포가 러시아 드론 사냥에 성공한 것도 전방 분산탄을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사건 이후 벌컨포를 대체할 천호의 2차 양산 계약을 8,400억 규모로 체결했는데요. 천호는 K808 장갑차에 30mm 기관포를 얹은 물건으로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전투체계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탑재했죠. 하지만 천호는 고폭 소위탄과 전방 파편탄을 사용하지만 전방 분산탄을 사용하지 않아서 소형 드론을 상대하기 애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호와 천호의 운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훈련도 꾸준히 한다면 실제 상황에서 그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응으로 2023년 9월 1일에 기존의 드론봇 전투단과 별개로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는데요. 100기의 정찰 드론을 운용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는 자폭 드론과 스텔스 드론도 확보할 거라며 북한의 드론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북한의 드론에 대응하는 건 드론봇 전투단이 아닌 방공부대라는 걸 고려하면 드론 작전 사령부의 창설은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선 북한의 드론에 대응할 수단이 있지만 완전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드론으로 공습하면 한국은 막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